아침 공복에 먹는 아삭한 사과 한 알, 운동 직후에 챙겨 먹는 바나나, 혹은 저녁 식사 후 마시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아마 여러분은 이것들이 비타민을 보충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 과일이야말로 죄책감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답답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건강한 생활 방식과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오곤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생기며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밤중에 옆구리가 옥신거려 잠에서 깨면서도 그저 잠을 잘못 잤거나 근육이 좀 놀랐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무섭고도 간과하기 쉬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믿어온 바로 그 과일들이 60세 이후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장이 망가진 뒤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대학병원에서 수십 년간 고령의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저는 가슴 아픈 패턴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로 과일을 챙겨 드시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종류, 그리고 잘못된 양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혼동은 60세 이후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장은 30대 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60세의 신장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온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신장은 자연스럽게 본래 기능의 절반 정도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과일 섭취 습관을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소화 잘 되라고 배고플 때 먹어요. 자기 전에 속 시원하려고 조금 먹고 자요. 아니면 단순히 의사 선생님,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있을 때마다 먹죠. 하지만 이렇게 겉보기엔 모해해 보이는 습관들이 결국 급성심부전, 폐부종, 그리고 고칼로멜증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 오게 만드는 숨겨진 원인이 됩니다. 단지 몸이 달라진 규칙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투석까지 받게 되는 환자분들을 볼 때면 의사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과일 3가지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장의 안전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초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는 신장 건강을 걱정하시는 60세 이상 분들을 위해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과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토록 절박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류호진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근무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랜 기간 환자들을 보면서 매일 먹는 과일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병원에 오는 고령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60세 이후에 신장이 얼마나 약해지는지만 알았어도 이 모든 고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진료실로 들어오던 한 어르신의 지친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분은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하게 먹어요. 매일 과일도 챙겨 먹고요. 그런데 애체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까? 제가 식단을 여쭤보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엔 에너지 충전을 위해 바나나, 점심엔 비타민을 위해 오렌지 주스, 그리고 자기 전엔 입가심으로 감 2개를 먹고 잡니다. 일반인이나 심지어 젊은 의사들이 듣기에도 완벽해 보이는 건강 식단일 겁니다. 하지만 60세 넘은 신장에게 이 조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과일들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셨다면 절대 이렇게 드시지 않았을 텐데, 현대 의료 시스템은 병이 생긴 뒤에야 반응합니다. 투석, 수술, 응급치료, 모두 비용도 많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지키는 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저 과일을 먹는 방식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지 못하기에 오늘 제가 그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50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걸음망은 닳았고 성능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필터에 칼륨 덩어리, 진한 당분, 타닌 같은 물질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오며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을 쉬기 힘든 공포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이 이걸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지만 범인은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과 종류입니다.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 몇 가지를 버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앞으로 50년 더 건강한 신장을 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과일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평생 과일이 무조건 좋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리며 떫은 성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의외로 많은 분이 좋아하는 감입니다. 저는 70대 초반의 김 여사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건강하시던 분이 아들의 등에 엎여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구토, 그리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죠. 제철이라 달고 부드러워서 감을 몇 개 드셨다고 했습니다. 감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위산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 이석이라는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도 강하고 소화력도 좋아 이를 녹이거나 밀어내지만 노년층은 위장 운동이 약해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 위장을 막아버립니다. CT 결과 김 여사님의 위 안에는 큰 이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부수어 해결했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개복 수술을 해야 했을 겁니다. 제 조언은 단호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감,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인 박 선생님은 6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저리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는 영양가가 높지만 칼륨 함량 역시 개당 약 350에서 400mg으로 매우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입술이 저리거나 숨이 차는 등 애매하지만 심해지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일주일만 더 바나나를 드셨다면 심정지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운동선수에게나 좋은 바나나,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딸과 함께 사시는 이 할머니는 피부와 숙면을 위해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스무디로 드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다리는 부어 있었고 소변 거품이 심했으며 당뇨가 없는데도 혈당이 널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갈아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과일을 갈게 되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과 칼륨이 순식간에 몸에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에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칼륨 처리 업무를 떠넘기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밤늦게 마시는 산성 과일 주스는 위산을 역류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몸을 더 스트레스받게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저녁에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는 경우가 많지만 60세 이후 신장에는 과일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장 세포는 간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을 돕는 강력한 지원군 같은 과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의 식단을 해로운 과일에서 유익한 과일로 바꿔드리면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기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너무 달지 않고 칼륨도 적당하며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부드러운 거름망 역할을 하여 당분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늦춰주므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소변 거품과 피로감을 호소하던 한 환자분께 아침 식사 1시간 후 사과 반쪽을 드시게 했더니 2주 뒤 거품이 줄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사과가 신장을 쓰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과 펙틴이 풍부하여 자연스럽게 소변량을 늘려주어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게 도와줍니다. 소변 실수가 두려워 물을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몸이 자주 붓던 한 환자분께 점심때 배 반쪽을 처방했더니 일주일 만에 부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셨습니다. 배에는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루테올린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셋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눈에 좋다고만 알려졌지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신장 조직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아 안전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던 최 여사님은 짠 과자 대신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고 3주 뒤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타이밍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여기 제가 제안하는 5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곰복 섭취 금지. 특히 아침 곰복은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이 치솟아 췌장과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식후 1시간 뒤 섭취.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먹어야 흡수가 천천히 되고 신장도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 금지. 밤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먹는 당과 칼륨은 자라할 신장에게 야근을 시키는 꼴입니다. 하루 200g 제한, 사과 반 개나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노년기 신장에는 이것이 안전한 한계입니다. 나누어 먹기.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드세요.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말외 이상이라면 생과일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무시하고 과일을 드시다가 부정맥으로 쓰러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이유 모를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면 과일을 드시지 말고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 GFR, E30 근처로 떨어졌다면 사과 같은 안전한 과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혈압약이나 이뇨제 중에는 칼륨을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 많은 과일을 먹으면 순식간에 독이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저는 이 수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폐부종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한 남성분은 제가 짜드린 오전 사과, 오후 블루베리, 야식 금지 식단을 철저히 지키셨고 2달 뒤 제 손을 잡으며 이제야 숨이 좀 트인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던 할머니는 블루베리로 바꾸고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사 1시간 후 첫 번째 과일. 점심에는 에너지 과부하를 막기 위해 건너뛰고 오후 3에서 4시쯤 두 번째 과일.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금지. 만약 약을 드신다면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세요. 과일을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 말없이 일하는 소중한 장기인 신장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 달라진 내 몸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신장으로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사소해 보이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